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팀은 억만장자들로 가득 차 있다. 슈퍼리치들이 워싱턴을 점령하는 이유. 그리고 일본은 로봇 혁명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주식은 싸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하고 있는 내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억만장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이의 충돌과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억만장자들이 장관직에 임명된 이유는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상무부 장관으로 켄터 피츠제럴드 CEO 하워드 루트닉을 지명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약 22억 달러로 추산되며 상당한 부를 가진 인물입니다. 또 다른 억만장자인 스콧 베센트는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고 리버티 에너지 CEO 크리스 라이트는 에너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초부유층이 내각에 다수 포함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가 억만장자들을 기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보답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억만장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고 이들의 정치적 기여가 내각 임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둘째, 이들의 경영 경험과 혁신 능력을 통해 정부기관을 개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억만장자 내각의 잠재적 문제의 충돌과 공정성 우려. 그러나 이러한 초부유층 내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윤리 변호사인 리처드 페인터에 따르면 이들 억만장자가 맡을 기관과 관련해 법적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 라이트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큰 투자를 한 인물로 그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공직에 오르게 되면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으로 넘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실제로 하워드 루트닉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억만장자 정치 참여의 글로벌 트렌드. 이번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중 약 11.7%가 정치적 지위를 추구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이와 비교해 미국 억만장자의 정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3.7%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내각 구성은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학 교수 다니엘 크르크마리크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독재, 국가의 부자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넷째, 초부유층 내각,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 결국 가장 큰 의문은 이들이 평범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일부 부유층이 내각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초부유층이 대거 기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리처드 페인터는 이들이 일반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억만장자들이 모인 내각이 얼마나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억만장자들로 내각을 구성한 이유와 그에 따른 잠재적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초부유층 내각이 과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정성과 이해, 충돌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이 로봇 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CES 2025 기술 박람회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로봇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일본 로봇 산업의 미래와 투자 기회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제시한 로봇 혁명. CES 2025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로봇공학에도 챗GPT 같은 혁신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챗GPT처럼 로봇도 기존의 단순한 조립, 라인 기계에서 지능형 휴머노이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를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와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의 비전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에나 본격적인 지능형 로봇이 가정과 산업에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한 대의 가격은 약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일본 로봇 산업의 실리콘밸리. 일본은 이미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로봇 기업인 펜업, YSKAWA, 일렉트릭 NACHI, FUJIKOSHI가 전 세계 로봇 공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로봇 생산이 적은 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이렇게
세계적인 로봇 생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펜옥의 주가는 작년에 단 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일본 로봇 기업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인간형 로봇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셋째, 일본 로봇 산업의 새로운 시도? 일본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로봇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DAWN 에버타 컵페이에서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이 장애인을 대신해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예로 헨나 호텔이라는 호텔에서는 모든 직원이 로봇으로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암론과 같은 일본 기업들이 창고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운반하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로봇 혁명의 투자 기회와 전망. 엔비디아는 일본 로봇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디지털 쌍둥이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쌍둥이란 실제 공장 환경을 가상으로 복제해 로봇 성능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로봇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X ETF의 연구 책임자인 테자스 대사인은 기대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섯째, 마무리 일본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 결론적으로 로봇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이 이 분야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산업용 로봇 생산국이고 이제는 더 지능적인 로봇 개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로봇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을 주목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집집마다 지능형 로봇이 보급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일본이 그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